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자, 오늘은 굉장히 좀 영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임민찬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또 이렇게 책 있잖아요. 네. 의대 합격 고득점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신 또 저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의대 다니고 계신 거죠? 네, 현재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뭐 어디 의대인지? 네, 지금 중앙대학교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네. 중앙대 의대. 네. 그럼 지금 뭐 학년이 어떻게 되는지? 학년은 이제 3학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되고 1, 2주 간격으로 시험이 있고 그런 바쁠 시기입니다. 우리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네. 막 밤새 가지고 네. 막 하고 또 시험 보고 뭐 그런 식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와, 진짜 힘들 텐데 네. 이게 또 유튜브 출연해 주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 때문에 성적이 나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의대가 보통 몇 년이죠? 의대는 보통 6년으로 되어 있고 네. 이제 처음 2년 동안에는 이 성적 자체가 나중에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약간 시험에 대한 부담도 적고 그냥 뭔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네. 고등학교 때 워낙 힘들었으니까 뭔가 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이제 3학년 때부터 3학년, 4학년 이때가 이제 주로 공부를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하는 시기고 5학년, 6학년은 이제 실습을 하고 국가고시까지 보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3, 4학년 때 이제 본과 뭐 1학년, 네. 2학년 이렇게 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하고 의사 나중에 이제 고시까지. 네. 와, 이제 어떻게 보면 4년으로 따지면 시작인 거네요. 네, 이제 뭐 시작이고 벌써 선배님들도 벌써 이제 3명, 이게 세 학년이 다 아직도 있는 분위기라서 네네, 아직은 또 어리죠, 제가. 그쪽 또 이제 고인물들께서. 네네. 여튼 시작 어떻게 본과 시작이신데. 네. 그럼 이제 의사들도 이제 과가 많잖아요. 네. 뭐 지금 뭐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니면 앞으로 정해지는 건지. 이제 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6학년 때 국가고시 보고 이제 성적 순으로 1등급부터 원하는 과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본인이 이제 원하는 과는 네,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수술방에서 뭔가 오래 서 있고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네. 이제 환자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 네. 네, 제가 많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지금처럼? 하고 싶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대화를 하는. 뭔가 피부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것들. 네네, 맞습니다.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와, 딱 느낌이 벌써 오네. 네. 저희 동네에 개원하시거나 네네. 그리고 약간 대학병원이든. 네, 약간 정신과 이런 것도 네,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뭔가 좀 조목조목 되게 잘하실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중앙대 의대 다니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 고등학교는 뭐 어디 뭐 강남 대치 이런 데서 나오셨는지 아니면 뭐 지방에서 나오셨는지. 네네. 이게 제가 또 책까지 쓰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미 만들어진 그런 강남 뭐 학군지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전남의 목포. 목포요? 네, 목포. 목포? 와, 대박. 거기 일반고에서 네. 이제 공부를 잘 해서 열심히 해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와, 굉장히 우리 채널에 부합하는 네. 성격에. 네. 와, 작가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작가님이시고 목포. 와, 네. 제 친구 목포 또 맨날 유달산 네, 맞습니다. 떡고 나온 친구가 네네. 있어요. 네. 목포 나오셨구나. 네네. 대박이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일반계고에서 열심히 해서 네. 지금 중앙대 지금 인서울에 있는 의대까지 올라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물론 만들어진 분들도 굉장히 노력하셨겠지만 네. 그거랑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좀 얻을 것들이 많은 것 또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지방에 또 일반고 다니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경남 김해에서 아, 일반계고를 나왔기 때문에 네네. 뭔가 좀 동질감이 좀 있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 지금 어떻게 보면 의대 진학을 했잖아요. 네. 본인이 원하던 의대를 진학을 했는데 사실 밖에 세상은 요즘 의대 열풍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쵸. 메디컬 드라마도 인기고 막 음. 그런데 의대 열풍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네. 우선 그 기사를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놀랐거든요.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의대 반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초등 의대 반에 대해서 절대 나쁘게 말을 하거나 욕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의대를 다녀보고 또 정말 많은 의대 선후배들 보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강의도 하시니까 많이 그런 것들을 듣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의사가 좋은 의사 또 존경받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공부만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 4가지
가 있어야 좋은 의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중에 사실 첫 번째가 학업 능력이고 학업. 사실은 그래서 지금 초등의대 반을 보내는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 학업 능력만을 생각을 하고 보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또 나머지가 뭐가 그렇죠. 있죠? 이제 하나는 저는 이제 해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의대 공부만 해도 학생들이랑 계속해서 동기들이랑 힘을 합쳐서 공부를 해야 그 분량을 다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야, 갑자기 이건 띵 맞은 느낌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소통 능력이나 음. 또 정말 그 응급실이나 보면 긴박한 상황에서 그쵸. 결정을 잘 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리더십, 그 간호사 분들이랑 다른 동료 의사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그 리더십이랑 소통 능력이고, 그래서 이 초등 시기에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반장이나 부반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초등학교 때 안 하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하라고 하면 또 그게 안 되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또 여러 대회들 있잖아요. 그런 뭐 스피치라든지 뭐 토론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나가보는 거.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이제 세 번째 능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대 공부가 6년이다 보니까 길다 진짜. 그리고 길어요. 사실은 그쵸, 또 대부분 인턴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많이 거치거든요. 그게 다 합치면 또 5년이라서 전체 11년이고 남학생들은 또 군의관까지 하면 14년이고 의사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 뒤처지지 않잖아요. 워낙 네. 의학이 발전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성실성, 꾸준함 그런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초등 시기에 저는 항상 아이가 뭐 미숙하더라도 플래너 있잖아요. 약간 귀여운 플래너 하나 사가지고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이랑 같이 항상 오늘 뭐 해야 될지 계획도 같이 세워주고 하면서 그 플래너라는 개념을 인식시켜 주는 거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제 사실은 의대에 와서 좀 뒤처지고 의대에 흥미를 잃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와서 이제 그쵸.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실제로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이렇게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뭔가 부모님이나 선생님에 의해서 의대를 온 학생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 절반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의대 의사- 열풍 안에 박스 안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쵸.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 또 의대 열풍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지금 초등 시기부터 중등 고등을 잘 보낼 수 있고 또 공부를 잘 하려면 정말 본인이 의대에 가야겠다라는 그 인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에게 뭔가 의학 과학과 관련된 뭐 뉴스라든지 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의대 열풍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사라는 직업을 선망을 하고 이제 되려고 하는 거는 네. 좋지만 너무 이제 학업적인 것만 쫓아가는 거로는 좀 이제 안타까운 면이 좀 있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끝에 그게 너무 좀 인상이 깊네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사보다는 네. 권유라든지 이런 만들어진 거에 의해서 네. 온 친구들도 꽤 많이 있고 네.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체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약간 처음에 그 직업이 만들어졌을 때보다는 네. 이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네. 흐려지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맞습니다. 좀 생각도 좀 있네요. 네, 네. 뭐 한국에서는 참 이게 다양한 일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그런 것들이 좀 회복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사실 이 책을 또 이렇게 보니까 이 고등학교 진학 전에 또 해야 될 일이 또 많이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꼭 우리가 뭐 의대 진학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펀더멘탈을 갖고 올라가면 아이들이 단단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이 뭐 과목별로 이런 걸 좀 공부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초중등 후배들한테 네. 해줄 수 있는 말이 일단 있을까요? 네네. 실제로 제가 해서 좋았던 것들도 있고 또 이거를 했더니 뭔가 후회되거나 또 안 해서 후회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목별하고 네. 플러스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해서 네. 안 해서 후회되거나 네. 원하는 거 이런 거 같이 한번 좀 말씀해 네네. 주세요. 우선은 이제 국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어는 초등부터 말씀을 드리면 초등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럴 때 그 역사 논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학원을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선행을 워낙 또 국어도 하다 보니까 이제 국어에서도 뭔가
공부를 시키고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저는 이게 논술을 좀 했던 게 이게 글쓰기랑 또 토론하는 그런 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특히 그런 능력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연습들을 했던 게 도움이 됐었고, 하나는 사실은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잘 안 해, 이제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게 독서. 독서가 요즘 사실 부밍이도 한데 네. 그럼에도 또 통계를 내보니까 네.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굉장히 또 네, 많다라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독서를 항상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첫 번째는 아이가 스스로 음, 아이 수준에 맞는, 초등학생이면 초등 수준에 맞는 책들이 있잖아요. 수준. 네, 그 책에 맞는 책들은 혼자서 읽으라고 하는데, 항상 저는 강조를 하는 게 이 두 번째가 부모님이 매일 밤 30분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이 매일 밤 30분 전에 항상 책을 읽어주셨는데, 아, 어머니께서. 네네, 그 책이 항상 제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었어요. 항상 그 높은 수준을 읽어주시니까 저는 들을 때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도 있고, 사실은 혼자서 읽으면 모르는 단어라든지 그 흐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머님이 짚어주시면서 같이 읽어주는 그게 되게 추억으로도 남아있고 도움도 많이 되었습니다. 잠자리 독서가 중요하네요, 결국은.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국어 초등에서는 도움이 되었고요. 이제 중학교 가서는, 사실 이 중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 진학 전에 문법 같은 경우는 정말 수능을 풀 수 있는 수준까지는 다 끝내둬라 라고 많이 여기서 말씀을 문법이랑 드려요. 국어인가요, 영어인가요? 아, 국어요. 아, 국어인가요? 네, 국어. 오케이. 네. 국어는 이제 중학교 때 수능 수준의 문법까지 다 끝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문법이 생각보다 개념도 많고 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 가서 이거를 고등 수준의 문법을 하려고 하면 되게 시간을 많이 뺏기면서 다른 수학, 영어, 과학 공부할 시간을 뺏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법은 잘 잡고 갔으면 좋겠다, 중학교 때. 네, 그래서 책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네, 제가 관계없습니다. 네네. 제가 추천하는 게 제가 공부했던 책인데, 그 떠먹는 국어 문법이라는 독학서가 있어요. 네. 이제 그 책이 되게 저는 도움이 된다. 아니, 솔티북스.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근처에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등 국어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그 보면 이 바로 고등학교 수준의 모의고사를 중학교 때 미리 풀리는 경우도 요즘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고등학교에서 결국 이 모의고사를 풀 때 제대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스킬들이나 그런 문제풀이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 바로 풀리다 보니까 아이가 아직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는데 문제는 맞춰야 되다 보니까 잘못된 문제풀이 습관들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사실 영어도 네, 똑같습니다. 네, 고등학교 그렇죠. 모의고사를 초고 네, 중학교 때 빨리 풀리다 보니까 네, 애들이 대략 찍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근데 나중에 고3 돼서 네. 애가 자랐을 때 보면 네, 오히려 틀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걸 나중에 고치기가 또 쉽지가 않거든요. 못 고치죠. 네, 못 네, 고치고 힘들죠. 시간 엄청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런 그거도 거라서. 똑같은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국어는 저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풀어도 사실은 절대 늦지 않거든요. 않고 대신에 문학이랑 그 비문학에 대한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어떤 EBS 인강 중에서 추천을 드리는 건 이제 윤혜정 선생님, 나비 효과. 그렇죠, 개념의 나비 효과가 워낙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결국엔 그게 가장 기본기에는 좋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선생님 또 근무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아, 네네, 그쵸. 연구소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워낙 요즘에도 네. 인기도 많고 네.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국어 부분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어 하나 찝어주셨는데 네네. 다른 과목도 또 있을까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좀 간단히 해보면은, 이제 수학은 저는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다녔지만 선행을 거의 6개월에서 1년을 앞서는 느낌이었어요. 예습 느낌이죠, 선행보다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항상 근데 지켰던 건 초, 중, 고 내내 12년 동안 지켰던 게 항상 학원과는 별개로 스스로 하나의 심화 문제집을 푸는 거. 별개로 자기 게 있었네요. 그쵸. 네. 그걸 항상 하나의 심화 문제집을 최소한 3회독은 했거든요. 이게 정말 근데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옆에서 많이 봐주시기도 했는데, 왜냐면 학원을 다니다 보면 얘들이 문제를 풀면서 맞아야겠다는 생각에 답안지를 베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꼬아서 나오면 그냥 별표를 쳐버려요.
학원에서 다 알려주니까 가져가면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해지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항상 스스로 학원과는 별개로 스스로 푸는 문제집, 네, 진도랑 상관없이 숙제랑 상관없이 몇 문제를 풀던지 어쨌든 스스로 하는 문제집이 정말 중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제 뭐 아까 뭐 6개월짜리 뭐 선행을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네, 진도가 있더라도 본인만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본인 거를 아까 심하든 뭐든 네네. 두세 번씩 이렇게 돌리는 본인의 코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진도를 붙인 거지 네. 진도에 그냥 휩쓸려 간 게 아니라는 그쵸. 점이 네.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원에서는 또 학원대로 나가되 그 학년에 맞는 그 심화 문제집을 꼭 구매를 하셔서 하는 게 좋겠다. 네, 학원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네. 본인만의 또 깊이를 네, 그쵸. 다지는 시간이 있었던 네네, 거예요. 그게 초등 시간에는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중학교 도형 있잖아요. 네. 이 중학교 도형을 잘 해두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사실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도형이나 그래프에서 쓰이는 개념들이 중학 도형의 기본을 두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되게 중학교 도형의 개념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 실제 문제 풀 때도 이 중등 도형의 개념을 그 소스를 따와서 문제를 풀면 더 쉽게 풀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중등 도형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저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사용을 해서 그 중학 도형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고등학교에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랑 어떤 펀더멘탈을 쌓는 네. 기본 개념 쌓는 구조가 되게 맞아요. 비슷해서 결국 어떤 과목이든 그쵸. 맞아요. 이게 뭐 고등 가서 새롭게 영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중학교 때 정리가 되면 네. 거의 조금만 쌓으면 되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수학도 좀 비슷한 그런 게 네네. 있네요. 이제 그 책도 하나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이게 도형을 정리하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좀 들려서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독학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솔티북스에서 광고가 선생님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네네, 그렇죠. 광고가 아닌데 이게 중학 도형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책이 나와 있고 또 근데 사설 인강도 말을 해도 되나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설 인강 중에서는 사실 워낙 도형이 중요하다 보니까 2, 3년 전부터 사설 인강에서도 고등 인강인데 고등 인강 사이트인데 중등 도형을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메가스터디 그 현우진 선생님의 노베라는 강의가 있는데 그게, 노베이스. 네, 그게 중등 도형을 정리하는 강의라서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네. 보시고 또 뭐 샘플 강의 같은 거 활용을 잘 하시면 되니까. 그게 수학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영어 사실 워낙 영어 전문가 그래도 또 네네. 이렇게 학생 관점에서 네,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의대에 와서 보통 수학 과외를 많이 하거든요, 의대생들은. 저는 영어만 과외를 했었어요. 영어를 오. 너무 좋아하고 또 자신 있어 했거든요. 영어 재밌죠? 네, 저는 영어가 제일 재밌어요, 저는. 네, 근데 초등학교 때는 제가 도움이 됐던 게 영어 원서를 읽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놀라기도 하시는데 그 윈피 키드 아세요? 알죠. 윈피 키드 시리즈 있잖아요. 졸라맨처럼. 네, 근데 그게 초등학생들이 읽기 되게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거를 바로 영어로 읽으면 힘드니까 한글판이랑 영어판을 둘 다 사가지고 한글판을 먼저 가볍게 읽고 그 다음에 그걸 영어로 또 읽고. 근데 그게 저는 더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쌍둥이 책 전략이라고 해서 네, 잘 쓰셨네요. 그게 네, 있군요. 네, 그래서 이미 한글로는 줄거리를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에서 맥락을 파악하거나 그런 연습도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과외를 하다 보니까 고등 영어 내신에서 이 최상위권을 가르는 것들 그런 요소들 중에서 딱 저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서술형, 영작이고 두 번째가 외부 지문. 모의고사 형태로 내버리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근데 그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과서에서 출제를 하지만 외우면 됐죠. 그쵸.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라 모의고사 형태로 전혀 새로운 지문으로 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 그 5문제, 6문제 이렇게 나올 때 거기에서 결국 최상위권, 상위권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학교 때 같은 경우 일단은 요즘에 워낙 독해랑 단어 또 문법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작이 약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영작하면 지금 네. 굉장히 다들 고개를 떨구실 거예요. 네, 맞아요. 손으로 쓰는 게 수능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실용 영어 막 입시 영어 이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이게 손으로 쓰는 게 입시에선 없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이 서술형에 대한 연습을 확실히 하고 가야 고등학교 때 뭔가 차별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와. 그래서 이게 독학서로는 요즘에 보니까 그 고등 영어 서술형이 전략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서술형 연습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그 외부 지문처럼 모의고사 형태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저는 기본적인 당연히 독해나 문법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각 유형별로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들을 미리 또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중학교 때 익히고 가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학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1로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 시기부터는 모의고사를 좀 풀기 시작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럴 땐 또 모의고사도 또 네네. 활용하는 것들도 괜찮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과학 그렇죠. 사실 네네. 그게 더 궁금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탐구 부분이잖아요. 네네. 탐구도 좀 네. 풀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 과학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 사실 학원을 제가 5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과학을 그 전까지는 전혀 안 하다가 뭔가 해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학원이 되게 특이했던 게 심화를 하거나 뭔가 선행을 목적이 아니라 어떤 걸 시켰냐면 현행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거기와 관련된 실험들을 되게 많이 시켰던 학원이었어요. 일반적인 요즘 통상적인 학원 스타일이 네, 아닌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기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와. 그리고 거기에서 또 특이하게 했던 게 우등생 과학이나 또 어린이 과학 동화 같은 또 과학 소년 이런 것들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학 잡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고 어떤 학습지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글쓰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게 저는 과학에서 흥미를 붙이기에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야, 되게 그 원장님이 네네. 철학이 확실했네요.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런 학원들을 더 찾아보시고 뭔가 얼른 우리 아이 보내야겠다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녔던 학원을 뭐 다녀야 의대를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요즘에 워낙 어떤 다양한 영역의 글을 읽는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과학 책도 줄글로 된 거를 벌써 읽히려고 하는 학부모님들도 많더라고요. 초등 아이들한테. 요즘 문해력이라고 해서 네네. 사실 그런 경우 많긴 하죠. 네, 근데 이게 과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흥미를 잃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특히 이공 계열을 원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 잡지를 좀 읽히게 하면 아이가 흥미를 가지게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교육 만화 중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게 내일은 실험왕이라는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내일은 실험왕이 좋았던 게 항상 매 권마다 실험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 만화책에 나와 있는 그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거죠. 와. 뭔가 화산을 재현을 한다든지 되게 저는 재밌는 기억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로 실험을 하게 해 보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결국은 이제 과학 같은 경우 이제 흥미를 그쵸, 체험 위주. 아, 네, 과학관을 뭐 같이 데려가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에는 도움이 되었고요. 제가 중학교 때 후회를 하는 게 있는데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제가 수학은요 미적분이랑 기하까지 중학교 때 다 끝까지 끝냈거든요. 왜냐면 의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중학교 때부터 생기면서 막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은 제가 고등학교에 가보니까 고1 내용도 심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란 거죠. 현타왔겠는데요, 네. 완전. 그래서 사실 수학 심화도 저는 끝까지 하는 게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무조건 진도만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해는 사실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후회가 돼서 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다 끝내두고 많아야 고등학교 2학년 좀 더 나가는 정도지 무리한 선행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과학도 제가 그 학원 자체가 이제 중학교 가면서 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특목고 자사고를 많이 보내는 학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 화, 생지, 원, 생투, 하투, 뭐 지투를 다 시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와. 근데 저는 빡세다. 그걸 막 따라간 거죠. 네. 다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근데 과학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남아있던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은 저는 만약에 선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중학교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겠냐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당연히 하는 게 좋고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중에서 한다고 하면 사실 지구는 암기 위주다 보니까 미리 해둔다고 소용이 없거든요. 나중에 다 그쵸? 없죠. 네, 그래서 지구는 빼고 물리, 화학, 생명 중에서 한 과목 또는 두 과목 아이가 과학 분야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을 한두 과목만 만들어 주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와, 네. 이런 설계 너무 좋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뭐 방과후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초등에. 거기서 도움이 됐던 거는 컴퓨터랑 한자. 한자는 아직까지 의대 공부하면서까지도 도움이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한자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컴퓨터는 파워포인트나 한글 이런 것들 뭔가 꾸미고 그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배우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뭔가 발표를 하거나 그쵸.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잘 쓰이더라고요. 그걸 따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과 후 교실 활용해서는 이제 초등 학부모님들이 그런 것들도 해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꽉꽉 채워가지고 노하우를 이렇게 많이 전해주셨는데 네. 원래는 저희가 이제 한편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안 되겠습니다. 그쵸. 안 할 말이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저희가 2편에서는 네. 여기다 좀 이어가지고 이제 뭐 결국 이제 고등학교 또 가게 되면 네. 또 실전 또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들을 조금 더 날카롭게 풀고 네. 1편에서 조금 못 다룬 내용까지 저희 추가해서 더 이제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네, 우리 임민찬 작가님의 책 있죠, 그죠? 의대 합격 고득점의 비밀. 요거 아래다 링크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